그래서 이 정도 보자. 토요일날 그 활용한 테스트를 볼 테니까. 점수가 적었어. 지금 얘기는 한이 높여야 되는데 미리 얘기 안 하네. 지금 봤어. 지금 봤어. 198쪽 거기 안 봤지 아직? 아까 내가 할부 얘기한 게 바로 거기야. 할부 얘기한 게. 10-9번을 보면 (2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는데 우선 반값만 지불했다. 그럼 120만 원이 남았지. 그 120을 가지고 한 6개월 동안에 붙는데 월이율이 0.4%다. 자, 그러면 내가 6개월 동안에 얘를 나눠서 갚아야 되니까 6개월 후에 이자가 붙은 금액은 1.04에 6제곱이 되는 거야. 6개월 동안 매달 복리로 지금 이자가 붙으니까 요거를 나눠 갚는데 얼마를 나눠 갚냐? 그럼 x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자는 0.4%면 1.004지? 1.004지, 그지? 자, 그러면 똑같아. 이율은 1.004가 되니까 R이 1.004 빼기 1분에 무조건 첫째 항은 이자가 안 붙어. 그냥 x야, x. 그 다음에 1.004에 6제곱 빼기 1 한 게 바로 원리합계지, 그지? 얘를 더한 게 얘와 같아야 된다. 근데 문제가 주어진 게 가끔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 1.004의 6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6제곱이 주어질 때가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 6제곱으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1.004 그럼 120 곱하기 1.004의 6제곱은 자, 이게 1 빼기 0.004니까 1.004 빼기니까 0.004고 x 1.004의 6제곱 빼기 1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우리가 x를 구하자면 결국에 x. 그럼 x는 뭐냐면 얘의 역수를 곱하니까 1.004의 6제곱 빼기 1분의 자, 0.004 우리가 곱해주는 거지. 120 1.004의 6제곱 0.004. 자, x를 구하려면 이제 역수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식이. 자, 여기서 분모 분자를 1.004의 6제곱으로 나눠야 돼.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 그럼 1.004의 6제곱 나누니까 1 빼기 1.004의 6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제곱꼴이 나오지 지금, 그지? 그럼 120 곱하기 자, 분자도 1.004의 6제곱 나누니까 이거 지워지겠지? 그럼 이제 0.004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6제곱꼴로 1 빼기 0.99763분의 얼마야? 480에 0세개니까 0.38이냐? 그래서 결국 요거 계산하면 돼. 얼마냐? 7, 3, 2 0.0237로 0.48을 나누면 대충 20.3이 나오는데 그래서 매달 내야 될 돈이 20만 3천 원이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제곱권 나오면 음의 제곱권이 나오면 나눠서 생각을 해봐. 역수로. 그러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밑에 14-15번을 풀어보자.
되겠니? 우선 우리가 할부로 내야 될 금액으로 계산하면 1,200만 원이다. 그지? 300만 원을 미리 냈으니까. 그럼 1,200만 원을 10년 동안에 나눠서 냈는데 그럼 10년 동안 10년 후에 이자 보통금액 얼마야? 1,200 곱하기 1.0의 10제곱이 내가 내야 될 금액인데 이거를 매년 X 원씩 붙는다고 해봐. 그럼 R은 이제 공비가 1.05잖아. 1.05 빼기 1분의 첫째 항 1.05의 10제곱 빼기 1. 그럼 10제곱 대신 1.629를 대입하면 지금 0.629x가 97.74가 나와. 뭐 더럽지만 계산이 어쨌든 해야 돼. 너가 다 해. 나누면 155.3인데 자, 만원 미만은 올려. 이거 1,000원 단위잖아. 지금 이게 만원 단위니까. 그럼 이거 올리니까 무조건 156만 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제 원리합비가 무조건 건 나올 수 있고 할부는 잘 안 나와. 할부라는 건 사실 나오진 않을 거야.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드디어 수열의 합이다. 딱 두 단원 남았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랑 수학적 개념만 하면 끝나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그마가 되게 중요해. 시그마라는 기호를 너희들이 들어봤겠지만 시그마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 너희들이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면 규칙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 딱 규칙이 뭐야?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건 알 수 있어.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의 합이다. 근데 이거를 합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일일이 다 쓰는 게 얼마나 귀찮아. 귀찮잖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2, 3, 2, 4, 6, 8 이런 식으로. 이게 짝수들의 합인 것도 알겠어. 근데 이게 귀찮단 말이야. 예를 들어 뭐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손쉽게 시그마라는 기호로 표현을 해보자 해서 시그마를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냐? 자, 이렇게 이게 S라는 그리스 문자로 S래. 그래서 시그마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시그마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일반항을 구해야 돼. 일반항. 근데 일반항은 보통 어디에 있냐면 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지.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을 표현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K로 표현해. K. 보통은 뭐 K라고 안 쓰고 다른 문자로 써도 되지만 K로 표현해서 자, 일반항을 이게 K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자, 근데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써주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일반항이 2의 K제곱일 때 첫째 항은 K가 얼마일 때부터야? K가 1일 때부터야. 둘째 항이면 2, 셋째 항이면 3에서 마지막에 뭐로 끝나? N으로 끝나지? 그럼 마지막에 여기다 N 써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반항이고 K가 1부터 마지막에 N으로 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다 더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돼요? 자, 일반항이 뭐겠어? 2, 4, 6, 8에서 100이니까 짝수니까 2K지 우선. 2K. 자, K는 1부터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4에서 자, 마지막에 뭘로 끝나야 돼? 그렇지. 100은 2 곱하기 50인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50 대입했으니까 100으로 끝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냐? 시그마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시그마는 보통 A1, A2에서 A는 시그마를 표현할 때 자, K라고 해. K는 1부터 N까지를 AK.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A1부터 AN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시그마야.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걸 시그마로 표현할 줄 아냐? 자, 뭐니? 일반항이 뭐니 우선? K지.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뭐야? 1, 2 해서 10, 마지막에 10.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얘도 일반항을 먼저 구해보기 위해서 자, 무슨 수열이냐 이거? 무슨 수열이야? 그렇지.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공차 수열이니까 3n 빼기 1 되겠지. 자, 일반항을 먼저 구해.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K로 표현하라고 했지. K가 1부터 얼마로 끝나니? 얘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9. 그래서 시그마를 표현할 때는 일반항을 먼저 구해. 근데 얘를 가로를 쳐주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얘만
시그마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가 쓰는 거야. 쓸 때. 일반항이 지금 3K 빼기 1이잖아. 그치? 그래서 3K 빼기 1 전체 시그마를 붙인다 해서 이렇게 가로를 쳐주는 게 보기 좋아. 안 그러면 헷갈려. 그래서 보통 가로가 없잖아?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쓰면 얘가 시그마라는 얘기야. 얘가. 보통. 헷갈리니까 가로를 쳐주라 이거지. 자, 얘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일반항이 있지? 방금 한 거지? K는 1부터 N까지 2에 K 제곱하면 나오는 거지. 근데 좀 더 복잡한 이렇게 수열이 돼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보면 다 뒤에 일반항이 나타나져 있단 말이야. 일반항 1 대입하면 1 곱하기 2 대입하면 2 곱하기 3 친절하게 일반항이 주어졌으니까 K는 1부터 K 곱하기 K 더하기 1인데 끝날 때는 n번째니까 n을 써주면 완벽하게 이걸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얘도 맨 마지막에 일반항이 있지? K는 1부터 여기까지 XK, FK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X1 빼기 A, F1, X2 빼기 A, F2, Xn 빼기 A, Fn. 이렇게 뒤에 보통 N으로 끝나면 맨 마지막 항이 일반항이야. 이거 일반항이니까 K는 1부터 N까지 XK 빼기 A의 FK 이렇게 써주면 저것도 일반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그마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시그마를 보고 반대로 그냥 이런 여러 수들이 합으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하니? 1부터 대입하는 거지. 2 대입해서 10의 제곱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K제곱의 K다. 자, 1 대입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플러스로 바뀌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대. 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10으로 끝나니까 플러스 10으로 끝나면 되겠다. 그 다음에 3번은 얘도 2부터야. 항상 K가 1부터 된다는 생각은 버려. K가 2가 될 수도 있어. K가 시작점이 얼마가 될지는 문제에 따라 달라. 그래서 뭐가 될지 모른단 말이야. 2부터 대입하는 거는 7.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10. 그래서 마지막에 100 대입하니까 301로 끝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여기 항의계수 몇 개니? 99. 어떻게 했어? 큰 거 빼기 작은 거 플러스 1하면 개수지? 개수 구할 때 조심해야 돼. 이거 얘는 뭐 10개가 딱 맞잖아. 딱 봐도 10개잖아. 1부터 시작하면. 근데 뭐 2부터 시작하거나 뭐 다른 숫자로 시작할 때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더하기 1. 99개. 그 다음에 K는 0부터 N까지 3의 K제곱이다. 0부터 대입하면 3의 0제곱 1, 3, 3의 제곱해서 3의 N제곱이야. 자, 항의계수 몇 개니? 몇 개야? 몇 개? 그렇지. n 플러스 1개야. 이거 왜 내가 얘기하냐면 이거 무슨 수열약이야 이거? 등비 수열약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 공비가 3이니까 3 빼기 1분의 첫째랑 1이고 아 지금 n으로 끝났으니까 3에 n제곱 빼기 1 이러면 맞아 틀려. 항의계수 n 플러스 1개야. 잘 봐야 돼. 다른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개수를 잘 봐야 돼. 개수 구하는 거.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들이 이 시그마를 뭘로 바꿀 거야?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항의계수를 잘 세라. 자,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인데 예를 들어
자, 이거를 뭐 일일이 쭉 나열을 하면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는데 제곱은 제곱끼리 묶어서 더하고 그냥 더하는 거랑 그냥 더하는 것끼리 묶어서 더한다면 얘는 결국 뭐야? K는 1부터 여기까지 K제곱. 자, 이렇게 바꿔도 되지. 자, 그래서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시그마는 우리가 일반항끼리 더하고 뺄 때 일반항끼리 더하고 뺀다면 각각의 시그마를 붙여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이 성질이 되게 중요해. 시그마의 성질이야. 시그마는 더하고 뺄 때 각각의 시그마를 붙여서 더하고 빼도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게 뭐니? 2 곱하기 1, 2 곱하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2에 넣으면 끝나지? 얘를 2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n이지. 그러면 2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와 같지. 자, 그래서 이 2라는 상수를 밖으로 빼도 같아. 이렇게 얘가 2를 밖으로 빼도 돼.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를 시키면 K는 1부터 N까지 C, A, N이다. 자, C가 상수야. 상수는 시그마 바깥으로 빼도 같다. K지. 자, 이렇게 C라는 상수는 바깥으로 빼도 똑같다. 이게 시그마의 성질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질은 자, 여기가 K라는 문자가 없어. K라는 문자가 없고 5야. 그럼 5를 계속 더하는 거야. 몇 번? 몇 번 더해야 돼? 그렇지. 1부터 n이니까 몇 개야? n번 더하는 거지, n번. 얼마니까? 5n이야? 자,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 뭐냐? C를 n번 더하니까 그냥 CN이야. 알겠지? 상수일 때는 결국 여기의 개수만큼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 시그마의 성질은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걸로 이제 앞으로 문제를 계속 풀 거야. 우리 시그마의 성질은 반드시 기억해라. 그럼 이건 되냐? 자, 곱했을 때 각각의 곱 시그마를 붙여서 곱해도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우선 그 책에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공식 없지? 책에 곱하기 했을 때 각각의 시그마 붙이는 거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돼. 잘 기억해. 이거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나눌 때도 이거를 각각의 시그마를 붙여서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곱셈 나눴으면 이게 안 먹혀. 이게 해보면 알아. 그냥 이게 일반항끼리 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곱셈 나눴음에서 성립하지 않는 거야. 조심해. 이거는 덧셈 뺄셈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이게 왜 나중에 중요하냐면 너희들이 이거 갖고 헷갈리는 게 또 나와. 지금 시그마의 성질에서 덧셈 뺄셈만 적용된다 나왔고, 자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미적분 2에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잖아. 극한. 리미트란 말 들어봤지? 리미트의 성질에도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적분에서 배우는 요 기호가 이제 적분이야. 인테그랄이라고 그래. 인테그랄. 그래서 어차피 나온 김에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하자면 리미트에서는 곱셈 나눗셈에 이게 적용이 돼. 유일하게. 근데 얘 같은 시그마나 인테그랄은 곱셈 나눗셈에 각각 붙이는 거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미적분 2까지 배우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항상 이걸 비교해서 외워야 돼. 리미트만 돼. 곱셈 나눗셈에 적용되는 건 리미트만 된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 자, 어쨌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 15-1번을 보자.
자, 오늘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서 각각의 시그마를 붙일 수가 있다고 했지. 덧셈, 뺄셈에는 붙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상수를 바깥으로 빼도 된다고 했지. 자,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게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이걸 이렇게 나타내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우선 이거를 그냥 일반 합으로 바꿔봐.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제곱해서 2에 10제곱까지 합이구나. 아, 등비수열의 합이네. 그 다음에 3 곱하기 1부터 내려봐. 1, 10까지의 합이네. 이렇게 쓰면 이제 보이는 거야. 너희들 지금이야 이렇게 써야 보이지?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이것만 봐도 이렇게 바로 생각이 나. 중간 단계 안 거치고 바로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써봐. 그럼 뭐야 이거? 등비수열 합이니까 첫째 항이 2고 등비가 2지. 2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2에 항의 개수 10개지.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잖아? 이거 맨날 외웠던 거니까 이렇게 하면 항의 개수 10개,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11이지? 얼마야 그러면? 2에 11제곱 빼기 2 이게 55 곱하기 3이니까 165 1024 곱하기 1이니까 2048 빼기 2 2046 더하기 165 얼마야? 2211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나열을 해서 그냥 풀어. 시그마를 모르면. 두 번째는 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럼 이거를 세제곱을 더하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 그지? 아직은 배운 적이 없지. 뒤에서 배우죠. 바로 옆에서 배우긴 하지만 아직은 몰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 얘가 지금 똑같으면 이게 똑같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얘를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그러니까 1 대입한 거부터 n 대입한 거까지 합해서 3 대입한 거에서 n 대입한 거까지 합을 빼면 누가 남겠어? 1부터 n 대입한 거에서 3부터 n 대입한 걸 빼면 누가 남아? 그렇지. 1부터 2까지 대입한 게 남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K 세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럼 1 넣어. 얼마야? 2 대입하면 9 엄청 간단하게 나온다.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시그마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보란 말이야. 자, 얘는 어떻게 할까? 우선 얘를 전개해봐. 9AK 제곱 12AK 더하기 4. 자, 우리가 덧셈 뺐으면 시그마를 각각 붙일 수 있다고 했어. 각각. 그럼 시그마를 각각 붙이는데 상수는 바깥으로 빼도 된다고 그랬지. 12도 밖으로 빼고. 자, 상수항에도 어차피 시그마는 그대로 붙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AK 제곱은 주어졌어, 지금. 9 곱하기 8. 자, 12 곱하기 AK는 4. 이거 얼마야? 1부터 10까지 4를 몇 번 더한 거야? 얼마야, 이거? 40. 4를 10번 더한 거랑 똑같지? 1부터 10이라는 건 10번을 돌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4 곱하기 10이니까 40. 그래서 항의 개수 곱하기 이거 상수항을 해주면 돼. 그래서 70, 48, 40, 161. 재밌어. 시그마도 하다 보면 뭐 어렵진 않아. 15-3번 해보자.
모르면 무조건 대입해. 시그마는 그러면 다 풀려. 모르겠으면 순서대로 쫙 넣어. 그럼 뭐가 없어지고 뭐가 남는지가 보인다. 아무리 식이 복잡해도 K는 얼마부터 얼마가 써있으면 그걸 그냥 집어넣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려. 시그마는. 어떻게 해야 돼? K는 1부터 9까지 FK 플러스 1이니까 뭐야? 1부터 집어넣어서 더하라는 얘기잖아. F2, 2 대입하면 F3, 마지막에 9 대입하면 F10까지 합이야. F2부터 F10까지 합해서 2 대입하면 F1, 3 대입하면 F5에서 10 대입하면 F9까지를 빼라고. 그럼 F2부터 F9까지가 여기서부터 빠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남는 게 F10에서 F1을 뺀 게 되는 거야. 그럼 주어졌지 문제. 이게 엄청 쉬운 건데 너희들이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헤매. 그러니까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시그마는 무조건 모르겠다 싶으면 집어넣어. 1부터 차례대로 싹 다 대입을 해봐. 그러면 뭐가 없어지고 뭐가 남는 게 보인다니까? 엄청 쉽게 풀 수 있다고 그러거든. 시그마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쉬운 거야 이게 쉬운 거. 자 제일 중요한 공식이 이제 205쪽에 있어. 요거는 무조건 암기야. 외워야 돼. 시그마에서 요거 모르면 못 풀어. 요 세 가지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증명 과정은 실력 정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할 거야. 어차피 뭐 증명해봤자 의미 없고 외워야 돼. 공식. 자 우선 K는 1부터 N까지. K는 우리가 많이 접해봤지. 1부터 N까지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지. 2분의 항의 개수 N개의 첫째 항 1, 마지막 항 N.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건 등차 수열의 합에서 나온 건데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과 같다. 자, 두 번째 공식은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인데 1제곱, 2제곱해서 N 제곱까지의 합이야. 자, 이거는 외워야 돼 그냥.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이건 외워야 돼. 알겠지? 자, 제곱들이 합이야. 제곱들이 합. 그 다음에 세제곱들이 합까지 외우는 거야. 세제곱들이 합.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해서 N의 세제곱. 자, 이거는 외우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 아까 했던 요 1부터 N까지의 합에다가 그냥 얘를 전체를 제곱하면 돼. 전체를 제곱하는 거와 똑같다. 왜 그런지는 증명하는 거는 뭐 굳이 몰라도 돼. 너무 복잡해. 이게 증명하는 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 공식을 외워야 돼. 근데 결국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다 이거지, 그치? 똑같은 말이야, 결론은. 그래서 2번 공식이 특히 잘 외워. 외우기 어렵지, 2번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 플러스 1. 이거를 꼭 암기해야 돼. 그럼 요걸 외우는 걸 기초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 어떻게 해? 자, 이렇게 나오면 각각에 우선 시그마를 붙이라고 했지. 시그마 붙이고 상수는 밖으로 빼고. 자, 이렇게. 자, 바로 공식 나와버리지. K는 1부터 N까지 K가 뭐야? 얘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 1부터 N까지 가니까 N번 더했지? 그럼 1 곱하기 N인 거야, 그지? 그럼 결국 뭐니? N제곱 더하기 N 빼기 N. N제곱. 저 이게 뭐니, 이게? 홀수잖아, 홀수. 홀수들의 합은 N제곱이야. 홀수들의 합은 N제곱. 그렇잖아.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나오면 4,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9, 3의 제곱. 16, 4의 제곱. 전부 다 제곱되지, 그지? 제곱수라고. 더하면. 자, 2번처럼 복잡할 때. 자, 이것도 내가 처음이니까 지금 각각 시그마를 붙여서 이렇게 막 표현을 해주지만 나중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바로 여기서 계산을 때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이야 지금
원래 그 시그마의 성질을 지금 너희들한테 보기 좋게 지금 구해주는 거고 각각의 시그마를 붙이는 걸 이걸 다 쓰는 게 귀찮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암산으로 바로 할 수 있게 그 정도는 많이 풀어봐야 돼. 이렇게 되는데 얼마니? 6분의 n 곱하기 뭐야?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자, n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10이네. 세제곱이구나. 세제곱이네. 미안하다. 세제곱이면 저 밑에 공식이 이 뭐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공식이니까 2분의 n이 10이지? 10 곱하기 11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지? 그 다음에 6 곱하기 자 아까 이거 얼마였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인데 n이 10이지?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니까 2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인데 10 곱하기 11 자 이거 상수 3을 10번 넣은 거니까 30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나와.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돼. 여기 있는 공식 3개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 15-2번을 보자. 자, 이제는 친절하게 시그마가 안 주어지고 문제가 이렇게 줘질 때도 있어. 그러면은 너희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얘를 시그마로 바꿔야 돼. 그래야지 저 공식을 쓸 수가 있다는 시그마로 바꿔야지. 자, 어떻게 바꾸냐면 시그마. 이거 등비 수열도 아니고, 그지? 일정하게 곱해지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지? 등차도 아니야. 2, 6, 11. 그러니까 이건 등비도 아니고 등차도 아닐 때 이제 이 시그마를 이용하는 거거든?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선 일반항을 먼저 구해봐. 일반항이 뭐니? 1일 때 2, 2일 때 3, 3일 때 4, n일 때는 자, 이 일반항부터 너희들이 구해야 돼. 근데 K라고 써놔야 돼, K로. 그래서 어디까지 넣으라고 했는지. n항까지잖아. 지금 문제에서 n항까지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일반항을 먼저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야 돼. 그 다음에 K는 1부터 n까지로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계산을 해, 이렇게. K제곱 더하기 K.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쓸 수 있게 꼴이 나오지. 이게 뭐야?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통분 무조건 해야 돼. 통분. 귀찮아도 해줘. 여기 6분의 3n. 자, n 곱하기 n 플러스 1 공통이지, 묶어. 여기는 2n 플러스 1. 여기는 3만 나오니까 2n 플러스 4니까 또 2로 약분되지? 3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4를 일어나니까 n 플러스. 자, 이렇게 써줘야 돼요. 답을 쓸 때. 귀찮지만 통분까지 다 해주고 약분까지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야 되겠지? 공식을 외워야 되고 일반항도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야 되고 복잡해. 그래, 처음에는 어려울 거야. 많이.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자, n번째 하면 뭐겠냐? 1, 4, 5, 7 홀수들의 제곱이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 더하래. 그럼 뭐야? 시그마 2k 빼기 1의 제곱에 k는 1부터 n까지야. 왜? 1항부터 1 대입항부터 n 대입항까지의 합이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래?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니? 이렇게 제곱이니까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다, 그지? 되냐?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시그마는 곱셈 남셈 된다 안 된다? 안 돼. 각각 곱하는 거 아니야. 시그마는 어떻게 하라고? 덧셈 뺄셈만 되기 때문에 이걸 전개하는 거야. 자,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각각의 시그마 붙여. 자, 지금부터 바로 한다. 4 곱하기 k제곱이니까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빼기 4 곱하기 k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마지막에 1을 1부터 n까지 더하니까 1 곱하기 n.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일일이 시그마 써서 그럴 시간이 없어. 시간 싸움이야.
3분의 2에 빼기 2에 n 플러스 1 더하기 n. 자, 무조건 통분 시켜야 돼. 2차가도 해야 돼. 6n. 자, 공통인물로 묶고 n으로 묶으면 되겠네. 그럼 요거를 우선 더하면 얼마냐? 2n 제곱 3n 더하기 1인데 밖에 2가 남으니까 4n 제곱 6n 2. 자, n으로 나누니까 빼기 6n 빼기 6. n으로 나누니까 더하기 3. 얼마니 그러면? 6n 못 써지지? 4n 제곱 5 빼기 1이니까 뭐 굳이 인수분해까지는 안 해도 돼. 합차로 인수분해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줘야 돼. 귀찮아도 통분 다 해서. 3번은 이게 복잡해. 이게 복잡한데 이 각각의 항이 뭘 의미하고 있니? 칠판 봐봐. 각각의 항이 의미하는 게 뭐야? 각각의 항이 뭘 의미하고 있어? 등비 수열의 합이지. 아니야?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겠어? n번째 항은 1부터 10씩 곱해서 n번째 항이면 뭐가 될까? 지금 첫 번째 항일 때 1, 두 번째 항일 때 1 더하기 10이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일 때니까 여기는 n-1제곱까지 합되겠다. 그지? n번째 항일 때는 마지막 항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1번 항 구할 때 이게 항의 개수가 지금 얘가 지금 두 번째일 때 1제곱, 세 번째일 때 제곱, 네 번째일 때 제곱이니까 n번째일 때 n-1제곱이에요. 그래서 1번 항을 먼저 구하고 k는 1부터 n까지 무조건 더하는데, 자, 이거를 ak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쓸 수 있지? 왜? 등비수열 확보하는 공식을 배웠잖아? 등비수열 확보하는 공식으로 우리가 풀면 어떻게 돼? 공비가 10이니까 10-1분의 첫째 항은 1이고, 자, 항의 개수 몇 개야? 여기까지가 n-1에다가 1 하니까 n개가 되겠지? 그래서 10의 n제곱 빼기 1. 그래서 자, 1번 항이 뭐냐? 9분의 10의 n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된 거야. K라고 하자. K니까. K. 자, 그럼 여기다가 K는 1부터 n까지 AK를 구하는 거잖아, 우리는. 그럼 K는 1부터 n까지 얘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9분의 1은 바깥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0의 K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각각의 시그마를 붙여준 거야. 9분의 1을 밖으로 빼고. 자, 9분의 1하고 이거는 뭐야? 1 대입하면 10. 10의 제곱해서 10의 n제곱까지 합이니까 등비수열 합이지? 자, 공비가 10이니까 10 빼기 1분의 첫째 항 10이고, 그 다음에 항에서 1부터 n까지 n개니까 10의 n제곱 빼기 1. 1을 n번 더했으니까 n. 이렇게 각각을 다 따로 계산해야 돼. 9분의 1에 9분의 10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0 빼기 n. 그래서 얘를 통분까지 해줘야 되니까 귀찮지만 81분의 1로 저기서는 묶자. 우선 9분의 1에 9분의 10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0 빼기 9n이잖아. 그러면 81분의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다. 복잡하다. 빡세지. 그러니까 1번 항을 먼저 합으로 구하고 그걸 다시 시그마로 고쳐서 우리 시그마의 성질 따라 다 해가지고 다시 더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거야.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세 개 다 해. 시그마 바로.
자, 보자. 어렵지. 처음에는 너희들이 이거 그때 되게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뭐 해야 되면 일반항부터 유도를 해야 돼. 일반항. 그래서 1, 2, 3, 4 n번째가 n 곱하기 n 플러스 2다. 근데 이제 ak니까 k에 관한 식으로 바꿔. 그럼 이제 k 제곱이면 뭐야?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그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바로 무슨 계산하는 거야 지금 공식대로. 통분 꼭 해주라고 해서 통분. 통분을 해줘도 누굴 묶느냐? m 곱하기 n 플러스를 묶으면 되겠다, 그지? m 곱하기 n 플러스 1. 자, 얘도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거 지금 밑을 보니까 4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지? 첫째 항 1에 공차가 4니까 일반항 4n 빼기 3이지? 그래서 n번째 항은 4n 빼기 3의 제곱이다. 그럼 이제 ak니까 k로 바꾼 다음에 얘를 반드시 전개해야 돼, 전개. 곱셈은 무조건 전개해서 덧셈과 뺄셈으로 바꿔. 그래야지 시그마를 각각 붙일 수 있다, 그지? 자, 전개한 다음에 k제곱 16 곱하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플러스 1 빼기 24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9를 상수는 무조건 n번 넣은 거니까 9배이지. 자, 약분하고 통분을 꼭 하라고 해서 통분 귀찮지만 해야 돼. 어쩔 수 없다. n이 공통이니까 n으로 묶으면 자, 이거 전개한 게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인데 8 곱해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n을 나누면 36 곱하기 n 플러스 1로 빼고 2는 나누니까 27에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2차식이 나오는데 인수분해 안 되지. 나누면 돼요. 끝이야. 얘가 어렵지, 얘가. 지금 이 각각의 항들이 의미하는 게 뭐니? 등비의 수열의 합이야. 각각의 항들이. 그래서 n번째 항일 때는 n-1제곱까지 합이야. 이게 항의 n개수가 n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k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공비가 2이고 첫째 항이 1인 등비수열의 합이지. 2 빼기 1분의 첫째 항 1에 항의 개수 n개야 이거 n개. n개 마지막으로 k개지 k개. 2의 k제곱 빼기 1. 그래서 ak를 구하고 거기를 다시 시그마를 붙여줘야 돼. 왜냐면 얘네들의 합이기 때문에 다시 시그마 붙이면 이거 이제 2의 k제곱을 딱 봐도 2 더하기 2의 제곱 2의 n제곱까지 합인 거 보이잖아, 그치? 그럼 공비가 2고 첫째 항도 2인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2 빼기 1분의 첫째 항 2의 항의 개수 1부터 n까지지? n개 빼기 1. 그러면 1을 n번 더하니까 빼기 1. 그럼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 빼기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여기는 니네 그냥 대충 풀다가는 항의 개수부터 해가지고 다 틀려버려. 그러니까 통분하는 것도 이거 되게 귀찮은 거야 사실은. 근데 답을 통분을 해서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통분까지 하는 게 답이야.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집에 가서 많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숙제를 192쪽부터 해서 오늘 배운 걸 연습을 바로 해야 너희들이 우리 기억에 남아. 이것도 숙제 안 해오면 또 한참 걸리겠구나. 어디까지 어디냐. 192쪽부터 90분계 별로 없네. 198? 199? 200까지 하자. 그거를 숙제로 꼭 해와. 안 까먹고. 여기까지. 토요일날 또 남아서 할 사람들 남아서 하고 가고.